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봉정민입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택에서 경찰에 전격 체포가 됐습니다. 방통위 폐지로 자동 면직된 지 하루 만입니다. 수갑도 찼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했기 때문이라는데 이 전 위원장은 대통령이 시켰냐, 정청래 대표가 시켰냐며 방통위를 없애는 것도 모자라 수갑을 채우느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경찰서로 들어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양손에는 수갑을 찼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오늘 오후 서울 대치동 자택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방통위 폐지로 자동면직 처리된 지 하루 만입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 이 전 위원장은 국회 출석 일정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반발했습니다. 저는 마땅히 기관장으로서 참석을 해야 됐습니다. 국회 출석한다고, 국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선출 권력 아닙니까? 국회 출석하느라고 영등포 경찰서 못 온 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지금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포영장에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8월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상태로 이 전 위원장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발언한 걸 문제 삼은 겁니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은 지난 27일 오후로 조사 일정이 잡혀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전화로 밝히고 팩스와 우편으로 불출석 사유서도 냈다며 정상적인 판사나 검사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야당은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으니까요. 한가위를 앞두고 야만 정치를 펼치고 있다며 경찰에 출석하지 못한 건 그 시기에 방통위를 없앤 민주당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정당한 영장 집행임을 강조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협박입니다. 공포정치입니다. 지금 이게 한가위를 앞두고 이재명 정권이 벌이는 야만적인 정치입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소식이 알려진 지 1시간 만에 기자회견을 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위원장이 경찰 소환에 출석하지 못한 건 출석 예정 전날 방통위 폐지법을 상정한 민주당 때문이라는 겁니다. 출석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도록 만든 것도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이 본회의장에 출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해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찰을 향해 직권남용 혐의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여당과 경찰의 세트 플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추석밥상에 이진숙 체포를 올리려는 정치 수사이자 경찰의 아첨 수사라는 지적입니다. 대통령실은 정당한 영장 집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환에 계속 불응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공식적으로 3회 이상이면 체포가 되고 그 소환 불응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고 했고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만시지탄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대한기자 사회부 강병규 차장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체포가 됐는데 수갑까지 찬 게 눈에 띕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수갑을 찬 채 압송됐는데요. 오늘 오후 4시 4분쯤 서울 강남구 자택 지하 주차장에서 체포돼서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 취재진 앞에서 수갑 찬 손을 들어올려 흔들어 보이면서 경찰 체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진숙 여기 수갑 차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과 배치돼서 없앤다고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까지 채웁니다. 그 전직 장관급 인사고 어디 뭐 도망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수갑까지 채우는 건 맞느냐 이런 지적 정당한 겁니까 어때요? 네,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련한 조항이 있다고 말합니다. 현행법이나 3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의자이거나 도주 방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해 수갑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체포영장 집행을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었는데요. 흉악 사건 피의자도 아니고 장관급인 전직 방통위원장을 지낸 인사를 그것도 정치권발 고소고발 사건 조사를 위해 수갑까지 채워 체포하는 게 과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왜 이게 수갑까지 채워서 체포를 하느냐? 그러니까 경찰은 불렀는데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 전 위원장 측은 뭐라 그래요? 네, 이 전 위원장 변호인 주장은 이렇습니다. 경찰이 방통위원장실로 전화를 해서 지난달 27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 참석 일정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는 게 이 전 위원장 측 주장입니다. 또 고발장 접수가 4월인데 변호사 선임은 7월에 이뤄졌고 9월 초까지 2개월간 경찰은 아무 연락도 없었다며 체포영장 집행이 너무 갑작스럽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수갑이나 이 체포영장 집행이 갑작스럽다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경찰은 뭐라고 합니까? 네, 체포영장을 집행한 영등포 경찰서 관계자 말을 들어봤는데 원래 체포하면 수갑을 채우게 돼 있다며 원칙대로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대상자 신분 등을 감안해야겠지만 꼭 흉악범만 수갑을 채운다는 규정은 없다며 이 전 위원장의 출석 불응이 여러 차례였다는 걸 강조했는데요. 현직 부장검사에게 물어봤는데요. 돌발 행동 예방 차원에서라도 체포 시 수갑을 채우는 건 원칙적으로 맞다면서도 강력 사범도 아닌데 주거지에서 체포한 건 다소 과하다고 볼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강병규 차장이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50% 선까지 하락했는데요.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이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로 유인태 전 의원도 쓴소리를 보탰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원조 친명으로 꼽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과 당 지지도가 동반 하락한 원인이 이 사람들에게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와 지금 조희대 청문회를 진행했었던 법사위원장과 많은 사람들이 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3주 연속 하락했는데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책임을 그 시기 사법부와의 갈등을 최고조로 올린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물은 겁니다. 강렬한 지지층의 의견과 집중, 이것에 따르는 민주당 내에 있는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의 반응, 그게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있기도 한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최근 대통령 잘못 없이 지지율이 떨어져 아쉽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공감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그것 때문에 좀 한숨을 쉬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좀 거칠게 운반하는 사람들이 무슨 대표니 법사위원장이니 맡고 있는 게 좀 걱정스럽긴 하죠. 한 친명계 의원은 강경한 메시지만 노출되다 보니 아쉽다며 합리적 견해에 대해서도 강성 의원들이 귀 기울여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지귀현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촬영과 중계를 본인이 허용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대법원이 지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사유가 없다고 결론 냈는데 오늘 법정에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김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장석에 지귀현 부장판사가 앉아 있습니다. 지 부장판사의 법정 내 모습이 공개된 건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징계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린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따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의 방송 중계를 허락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국민들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하여 재판 중계를 결정하였습니다.
13번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게 경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중계는 특검의 여론몰이 목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장님, 예, 윤곽근 변호사. 예, 윤곽근 변호사. 확인되지 않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증인들의 증언을 중개함으로써 다시 여론몰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특검 측은 군인과 공무원을 통해 많은 증언이 나왔다며 재판 중계가 사건 실체를 밝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지 부장판사만큼이나 이날 재판에서 눈길을 끈 건 내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 옷차림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넥타이까지 마치 초상집 상주 같은 복장이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송진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정에 앉은 남성들이 하나같이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습니다. 흰색 셔츠에 검정색 넥타이까지 마치 상갓집 상주 같은 복장입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온 내란 특검팀 파견 검사들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 검사들이 수사와 재판을 모두 맡는 것에 대한 항의의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모든 검사님들이 검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면 박억수 특검보는 반발했습니다. 넥타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그런 것 자체가 오히려 정치적인 그 말씀이 아닌가 싶고요. 내란 특검 파견 검사들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복장으로 검찰청 폐지 등에 항의하는 거라는 시각에 대해 특검 측은 검사들의 의도를 확인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결정된 뒤 특검에 검사가 파견돼 수사하는 것에 대한 검찰 내 반발 기류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부망에 검사들에게 양심에 반하는 수사 업무를 강요하는 건 강제노역과 같다고 검사들의 특검 파견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긴 추석 민심 잡으러 여야 대표도 시민들을 만나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덕담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뼈 있는 쓴소리, 무관심도 있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석을 앞두고 향한 곳은 노인복지관입니다. 제가 잘해요. 네, 잘하시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뻔한 기차역 귀성 인사 대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봉사를 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쓴소리도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차고 잘 맞을 줄 알았는데 네. 이 남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네. 이게 지금 척추를 잘하셔야 손편 잘 만들면 뭐예요? 다 잘해야죠 다. 뼈 있는 농담은 송원석 원내대표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싸우지 마, 아우, 저는 싸울 마음이 없는데 정청래가 자꾸 싸우자고 해요. 어떡해요. 민주당 지도부는 용산역으로 향했습니다. 잘 다녀오시고 김밥 맛있게 생겼네요. 하나 먹으라고요? 네. 맛있어요. 주시는 거니까. 네. 다만 무심하게 지나가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도 각각 용산역과 서울역을 찾아 귀성 인사를 건넸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추석 연휴 지나면 곧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홍보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스타들이 총출동했는데 이 뜻밖의 인물이 주차원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누굴까요? 조민기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기장복을 입은 남성이 식당으로 들어옵니다. 가수 지드래곤입니다. 안성재 셰프가 경주를 상징하는 참성대 모양의 음식을 내오고 지드래곤은 외빈들이 기다린 테이블에 착석한 순간 종업원으로 변신한 가수 장원영 씨가 비행기를 빼달라고 요구합니다. 여기 202호 차 좀 빼주세요. 202호. 주차 티켓을 물고 후진하는데 경광봉을 들고 후진을 유도하는 주차요원, 다름 아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 영상은 에이펙 특별 홍보 영상으로
에이펙을 개최했던 각 국가 비행기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나라 비행기 모습으로 에이펙 개최국임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비행기 질서를 유도하는 요원으로 2초간 카메오로 등장했습니다. Welcome to APEC. 영화감독 박찬욱, 한국축구 전설 박지성, 걸그룹 아이브 등도 함께 출연했습니다. 출연진 전원은 출연료 없이 참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녹색 크로마키 앞에서 촬영하는 모습 등 비하인드 사진들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지휘자를 표현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참모들에게 여러분도 좀 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공직자에게 휴가가 어딨냐며 기강을 잡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본심은 뭘까요? 백승현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열흘 중 샌드위치 데이인 오는 10일 연차를 내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 저도 샌드위치 데이에는 연차를 내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쉴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좀 쉬세요. 제가 공식적으로 당연히 공식적으로 쉬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쉬겠다는 말에 회의장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비상대기는 당연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가 솔직히 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24시간 일하는 거예요, 원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러는 그게 공직이죠.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선출직 공직자가 휴가가 어딨냐고 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휴가가 어딨냐. 눈 감고 쉬면 휴가고 눈 뜨고 일하면 직장이지.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석 연휴 때도 당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나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국감 출석, 인사이동으로 논란이 된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 급기야 이 출신 대학이 어딘지가 정치권에서 화제입니다. 이런 것까지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비밀주의, 신비주의가 오히려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커피를 들고 국무회의장으로 입장하는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 대통령 총무비서관에서 직책이 바뀐 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오후 수석 보좌관 회의였습니다.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해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했다는 논란 속에 김 실장의 출신 대학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신구대학교를 졸업했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김 실장이 상명대 93학번이라면서 1998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신이 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성남에서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직접 아는 후배는 아니고 제 후배들한테 소개를 받은 후배였어서 그때 소개를 해줬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부속실장이 어느 대학 나왔는지 중요하지 않지만 대통령실이 중요하게 만들어버렸다며 꽁꽁 숨기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고 본인도 원치 않는다며 출신 대학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민감한 이슈를 던졌습니다. 바로 금산 분리. 지난 43년간 금융과 산업, 그중 대기업을 분리하는 규제는 이어져 왔습니다. 이 재벌이 부당승계, 사금고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특히 민주당이 강령으로 못 박은 정체성과 같은데요. 대통령이 이걸 완화하는 안을 찾으라 지시한 겁니다. 이 강령과 배치되는 듯한 대통령 지시에 민주당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준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회장을 만나고 난 뒤 금산분리 완화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AI 투자의 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풀어주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금산분리는 민주당의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2012년부터는 당 강령의 원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계열사에만 돈을 몰아주는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해 왔습니다. 금융이 재벌의 금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산분리로 재벌과 금융을 분리시키겠습니다.
금산 분리도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민주당 강령과 위배되는 듯한 대통령의 지시에 당과 대통령실 모두 말을 아꼈습니다. 당은 강령을 고치지 않고 대통령 주문에 호응할 방안을 찾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에 있는 강령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것은 대처하고.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금산분리 원칙 훼손을 지시한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AI 투자 분야에 한해 예외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금산분리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독점의 폐해가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지층 반발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당정은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자, 앞서 보신 대통령 금산분리 완화 검토 지시는 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고 난 뒤에 나왔죠. 오늘 두 기업의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장중 한때 9만 전자, 40만 닉스가 나왔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2.7% 상승하며 사상 첫 3,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시가총액 1, 2위인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한때 9만 300원까지 올랐는데요. 9만 원 선을 넘은 건 4년 9개월 만입니다. SK하이닉스도 사상 처음 40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두 회사가 오픈AI의 700조 원 규모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지속되는 한 우리나라 이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 성장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최소한 3년 이상은 이러한 공급자 호황이 간다. 오픈AI가 요구한 물량은 전 세계 생산 능력의 2배를 넘는 월 최대 90만 장 규모로 이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투자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HBM에 이어 D램 반도체 가격도 상승하고 글로벌 테크 기업의 AI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증권가에선 이런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자, 오늘 저녁 들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내일부터 뭐 하십니까? 여러분 긴 추석 연휴 계획 다 세우셨겠죠? 하루만 휴가를 내면 다음 주까지 최장 열흘을 쉬는 황금 연휴가 바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벌써 귀성길에 많은 분들이 오르신다고 해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현장 취재 기자 나가 있거든요. 김승희 기자, 어때요? 터미널 많이 붐빌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은요, 고향으로 향하는 시민들로 붐비는 모습입니다. 이 버스를 타기 전에 대기실도요, 승객들로 꽉 차 있고요. 밖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이 승차장도요, 전국 각지로 향하는 버스들이 끊임없이 오고 가는 가운데 이 발길을 재촉하는 시민들로 빼곡한 모습입니다. 이번 연휴는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오는 10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최대 열흘 동안 쉴 수 있는 황금 연휴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만난 시민들, 평소보다 여유롭고 즐거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열흘 다 쉴 계획으로 이제 오랜만에 고향 가서 부모님도 뵙고 친구들도 만날 생각에 좀 굉장히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맛있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 부모님 드리려고. 제일 기대되는 거는 연휴가 길다 보니까 그냥 침대 위에 오래 누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고속도로 통행량도 당장 오늘부터 늡니다. 오늘 535만 대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걸로 예측되고요. 추석 당일인 6일은 667만 대로 정점에 달할 걸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연휴 일평균 542만 대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연휴가 워낙 길다 보니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특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이 나가시냐면 연휴 끝나는 12일까지 전국 주요 공항에 무려 526만 명의 이용객이 몰릴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나가보겠습니다. 자, 조현진 기자. 자, 뒤에 많은 이용객들이 보이네요.
네, 항공사 카운터에 짐을 붙이려는 이용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오늘 하루 인천공항엔 21만 9천 명이 몰리면서 온종일 붐볐습니다. 긴 연휴만큼 장거리 여행지를 선택한 이용객들이 많았습니다. 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마음 산책하러 캐나다 밴프로 밴프살이 하러 갑니다. 키르기즈스탄에 7박 8일 동안 이제 여행을 가게 되었고요. 한두 시간 정도 미리 잡고 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연휴기도 하고 해서 좀. 오늘부터 오는 12일까지 인천공항 이용객은 245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평균 22만 3천 명으로 지난해 추석 때보다 11.5%나 늘었습니다. 내일은 23만 9천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인천공항 역대 최다 여객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15개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역시 역대 최대인 526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자회사 노조가 파업 중인 가운데 보안검색대에서 일하는 직원 노조가 연휴 기간 추가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필수 업종으로 파업에 참여할 수 없는 만큼 특별근무 철회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보안회사 측은 대체 인력을 최대한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김해 등 다른 공항에서도 해외여행에 나선 이용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임시주차장을 확보하는 한편 신분 확인과 보안검색 가동률을 높이는 등 대책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며칠 머물다 갈 외국인이란 생각 때문일까요? 외국인 관광객을 농락하는 바가지 택시,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양심 없는 일부 택시가 한국에 대한 인상을 깎아먹고 있는데요. 오늘 현장 카메라는 그 뻔뻔한 민낯을 담았습니다. 최다함 기자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으로 변신해 나흘간 31대 택시를 탔습니다. 오늘 현장 카메라는 이 질문에 대한 일부 비양심 택시들의 답입니다. I wanna go to Myeongdong. How much? 명동에서 동대문으로 갑니다. 스테이션. 야. 7분 탔는데 미터기는 안 켰고 그냥 2만 원이랍니다. 불법 바가지 요금입니다. 没有现金. 카드. 我们没有cash. 옷을 어떻게 살라고 하시죠? 카드로 하면 무조건 비싸요. 취재진인 걸 밝혔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사실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미터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이라서 돈을 더 맞았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갑자기 취재진 얼굴을 찍습니다. 얼굴이라고 해야 돼. 아니, 아저씨들이 그렇게 투자하면은 여기 애들한테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길까 봐. 더 심한 현장을 제보할 테니 본인은 좀 빼달랍니다. 나처럼 어디서 좀 잡지 말고 제대로 된 잡으라고. 호텔 있어. 그쪽에 가서는 걔네는 거의 200%. 나한테 피해 없게끔 좀 해주세요. 빼줄 수는 없고 알려준 곳으로 가봤습니다. 바가지 택시가 진짜라고 제보한 바가지 택시. I wanna go to Gangnam Station. Chinese? Yes, Chinese. 면전에서 대놓고 이런 통화는 무례한 겁니다. 역시 미터기 안 켠 불법 운행입니다. 카드. 캐시 플레이스. ATM 오케이? 선생님, 저희 사실 한국 사람인데 저희가 외국인 바가지 취재를 하는 거거든요. 카드 주세요. 근데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카드 주세요. 택시 운송법 위반인 건 아시죠? 카드 주시고요. 잘못한 사람이 누구길래 경찰을 부른다는 걸까요? 경찰 부를게요, 그럼. 기다리실래요? 경찰 불러도 상관없어요. 네, 부르세요. 네, 인천공항 가보다. 인천공항 이게 만약에 되면 두 번째신 거예요? 만약에 되면 들어오면 한 달 정지되어요. 신고하실 건가요? 아예 눈 뜨고 코 베어 가기도 했습니다. 미터기는 1,200원인데 마음대로 가격을 올립니다. Why? 아까 2만 원이라 그랬죠. 만 원에다가 만 원 더. 왜 2만 원? 为什么呀? 성동에서 여기를 잘 안 와요. 홍대? 네, 홍대를 잘 안 오니까 2만 원을 받고 온 거야. 멀리 돌아가기도 합니다.
명동에서 홍대 가는데 서울을 시계 방향으로 돌더니 한강이 나옵니다. 운전자님, 이 길이 맞는 길인가요? 예. 네. 빠른 길. 서울시 집중 단속 기간에도 벌어지는 이 민낯. 대한민국의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다 지켜. 현장 카메라 최다함입니다. 시내버스에 탄 승객이 빈 좌석으로 이동하다 넘어져 얼굴을 다쳤습니다. 이걸 두고 버스가 급하게 출발해서다, 승객의 부주의다,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시 영상을 확보했는데 누구 말이 더 설득력 있는지 함께 보시죠. 김지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시내버스에 올라타 빈자리가 있는 뒤쪽으로 걸어가는 60대 여성 승객. 버스가 출발하자 갑자기 고꾸라져 얼굴이 바닥에 부딪힙니다. 승객들이 깜짝 놀라 쳐다보고 버스도 멈춥니다. 여성은 얼굴이 찢어져 열바늘을 꿰맸고 버스 회사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버스가 흔들려 중심을 잃었고 옆에 서 있던 승객 다리에 걸려 넘어졌단 겁니다. 버스가 흔들림으로 해서 제가 중심을 잃고 다리에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전혀 버스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거는 너무 무성의한 거지. 버스 회사는 여성이 넘어질 때 서행 중이어서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옆에 있던 승객 탓을 하다가 지금은 버스 회사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운전자가 부출발이라든지 급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상적인 출발로 간주가 되고, 그리고 특별한 잘못이 없다. 결국 여성 승객은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버스 회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승객이 전부 앉은 뒤 출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버스 기사의 과실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마약에 취해 현실 분간이 안 된 걸까요? 호텔방에서 마약을 투약하곤 스스로 112에 위험에 처해 있다고 신고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경찰관 2명이 호텔 로비로 출동해 직원과 얘기를 나눕니다. 잠시 뒤 호텔 복도 끝에 있는 객실을 찾아가는 경찰관들. 방 안에 있는 30대 남성 투숙객과 잠시 대화를 하더니 양팔을 잡고 부축해 호텔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경찰 지구대로 온 뒤에도 온몸에 힘이 빠진 듯 축 처져 있는 남성. 경찰관이 남성의 소지품에서 담뱃갑을 열어보자 안에 호일로 싼 수상한 물건이 보입니다. 확인 결과 이 물건의 정체는 필로폰과 대마초였습니다. 결국 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남성. 이 남성은 경찰이 출동하기 30분 전 호텔에 체크인을 했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뒤 112로 먼저 신고 전화를 걸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고자가 횡설수설하자 경찰이 곧바로 출동했던 겁니다. 남성은 마약류관리법을 어겨 복역을 하다 지난 4월 출소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SNS로 여고생에 접근한 남성.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돈까지 뜯었는데요. 경찰이 붙잡은 범인의 정체,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김민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상점에서 20대 여성이 라면을 사고 빨간색 카드로 결제합니다. 며칠 뒤 같은 장소에서 이 카드로 2차례 더 간식을 삽니다. 여성은 이때만 해도 이 행동이 자신의 체포로 이어질 줄 몰랐습니다. 여성은 지난 2022년 SNS로 10대 여고생 A양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성별을 숨기고 30대 남성 행세를 했습니다. A양에게 나를 사랑하면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도 했습니다. 여고생은 2년 가까이 자신과 대화한 상대가 여성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대 여성은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여고생에게 1,6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수사에 착수했고 범행에 쓰인 금융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로 20대 여성이 물건을 산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경찰에 체포된 여성은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사기 등의 혐의로 여성을 구속해 어제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네, 요즘 잠잠한가 했더니 폭발물 협박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고려대와 연세대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접수돼 경찰과 소방대원이 긴급 출동했는데요. 누가 보낸 건지 홍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 건물 앞에 경찰 차량이 줄지어 서 있고 골목에는 경찰관들과 대피한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울 연세대로 폭발물 협박 이메일이 들어온 건 오늘 오전 9시 30분쯤. 학교 시설 안에 고성능 폭탄을 빠짐없이 설치했다며 폭파 시간은 10월 2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관 50여 명과 소방대원 30명이 출동해 폭발물 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다들 방호복 입고 굉장히 그래도 그 안에서는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많이 떼지어 다니고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정말 폭발물이 실제로 있었거나 위협이 있었다면 큰 위협이 됐겠다. 주요 건물 수색 결과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고려대에도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연세대에서 접수된 협박 메일과 같은 내용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이 일본에서 발송된 것으로 보고 발신자 정보 파악에 나섰습니다. 대학 측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학내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비행기는 떴는데 짐은 같이 오지 않았다면 당혹스럽겠죠. 아시아나항공이 이런 사실을 이륙 직후에야 승객들에게 문자로 알렸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선 휴대폰 꺼두거나 비행기 모드로 해야 하지 않나요? 장우림 기자입니다. 지난 8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뉴욕으로 향하는 아시아나항공 편. 비행기 이륙 직후 항공사는 일부 고객들의 짐을 싣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화산이 폭발해 기존 항로를 우회하게 되면서 연료와 안전 문제로 실을 수 있는 수화물 양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이 핸드폰을 꺼놓거나 비행기 탑승 모드로 해놓은 상황. 승객들은 뉴욕 현지에 도착한 뒤에야 자신의 짐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일부 짐을 실을 수 없는 상황임을 출발 3-4시간 전에 파악하고도 인천발 뉴욕행 항공편 3편의 승객들에게 이륙 직후에야 문자로 해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계획을 명시해야 하지만 도착공항에서 문의하라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승객 안내 의무에 소홀했다며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를 구축해 재발 방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국가 전산망 마비를 일으킨 대전 국정자원 화재, 인재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배터리가 80% 충전된 상태에서 분리 작업이 이루어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규정대로면 30% 이하까지 방전한 뒤 작업해야 합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국회 현안 질의에 참석한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화재 원인과 관련해 배터리 분리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배터리 업계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배터리를 분리할 때 충전 용량을 30% 이하로 낮춰 작업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작업에선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직원들하고 다시 면담하면서 여기 주신 얘기 중에서 배터리 SOC는 작업 80% 정도 됐었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배터리 충전 용량이 높은 상태에서 분리를 할 경우 화재 위험이 한층 커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부에 저장된 에너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다든지 분리막이 손상돼서 합선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전류가 최대로 오르면서 열은 과도하게 많이 발생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전담 수사팀은 국정자원과 공사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원인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추석 연휴 때 고속도로나 국도 곳곳이 많이 막히겠죠. 이 가다 서다 반복할 때 많이 쓰는 게 바로 스마트 크루즈 기능입니다. 페달을 밟지 않아도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달리게 도와주는데요. 그런데 이거 너무 믿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특히 언제 조심하셔야 되는지 권경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두컴컴한 고속도로를 달리는 SUV가 도로에서 작업 중인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스마트 크루즈를 사용해 주행하다가 추돌 사고를 낸 겁니다. 스마트 크루즈는 앞 차량을 인식해 간격을 유지해주고 가속이나 감속 페달을 안 밟아도 정해진 속도로 달리게 해주는 주행 보조 장치입니다. 고속도로 다니나 장거리 운전할 땐 너무 편하니까요. 큰 조작 없이 주행할 수 있고. 문제는 이 기능을 켜놓고 방심해 휴대전화를 보거나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다가 사고로 이어질 때입니다.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하게 되는 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되게 편리한데 정체할 때 이제 사람들이 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는 쓰면은 사고가 좀 많이 나요. 흔히들 봐왔거든요. 빗길이나 어두운 환경에선 앞차 인식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만 믿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거나 핸들을 놓는 건 금물입니다. 급 가속을 하거나 급 감속을 할 때는 반응을 못할 수도 있어요. 날씨의 영향 그리고 차선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과신하면 안 된다. 조수석 탑승자가 발을 올려놓고 가거나 등받이를 젖히고 누워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터져도 완충 효과를 보기 어려워 부상 위험이 커집니다. 뒷좌석 승객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사망 위험이 3배로 높아지는 만큼 귀성 기경길 안전띠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추석엔 송편 드셔야죠. 그런데 이번 추석 떡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송편 값이 작년 2배입니다. 오은성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전통 떡집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몰려드는 손님의 떡을 포장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하지만 예년처럼 명절 떡을 여러 개 사기가 부담입니다. 올랐네. 13,000원 이렇게 받았어. 12,000원. 쌀 거면 올렸잖아. 한 전통시장의 경우 작년에는 송편 1kg을 7,000원에 팔았는데 올해 13,000원까지 올랐습니다. 다른 떡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떡집 주인들도 예전만큼 선뜻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10,000원이면 지금은 뭐 2,000원도 안 남지. 한 가마에 옛날에는 뭐 25만 원 이러는데 지금 45만 원. 맵쌀값도 한 30%는 올랐어요. 떡의 주 재료가 되는 찹쌀과 맵쌀의 소매 가격이 많이 비싸졌는데요. 인절미를 만드는 찹쌀 가격은 지난해보다 62%, 추석용 송편이나 백설기를 만드는 맵쌀 가격은 작년보다 27% 올랐습니다. 쌀값이 오른 건 올여름 이상고온에 작황이 부진했고 길게 이어진 장마에 햅쌀 출하가 늦어진 탓입니다. 정부의 쌀 공급 예정에 본격 수확철에 접어들면서 쌀 가격이 안정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 오른 게 없는 물가에 풍성해야 할 추석 차례상조차 차리기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아직 계획 못 세우신 분들 이번 추석 연휴 후반쯤에 단풍 구경 어떨까요? 이 설악산에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평년보단 다소 늦은 지각 단풍입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설악산 정상 대청봉 일대. 곳곳에 울긋불긋해진 단풍잎들이 보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을 알리는 설악산 단풍이 시작된 겁니다. 1,600 정도까지 단풍이 들었고요. 정상에서부터 좀 빠르게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단풍 시작은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난해보다 이틀 빠르지만 평년보단 나흘 늦었습니다. 단풍 절정은 산 50%의 단풍이 들었을 때로 일반적으로 시작 20일 이후입니다. 설악산은 오는 10월 25일, 속리산 10월 27일, 한라산 11월 4일로 예상됩니다. 절정 시기 역시 최근 10년 대비 4에서 5일 늦어졌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다음 달까지 교통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중국은 우리보다 이틀 먼저 국경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세계 인구의 4분의 1인 23억 명이 움직이다 보니 가는 곳곳마다 보이는 건 사람들 머리뿐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연휴 풍경,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유명 관광지 이화원.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 입구는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안내방송도 멈춰서서 경치를 구경하지 말고 빨리 지나가라고 다그칩니다.
이곳 이화원엔 관광객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걸어 다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유람선을 타기 위해서도 수십 미터가 넘는 긴 줄을 서야 합니다. 또 다른 관광지 자금성은 입구까지 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입구를 겨우 통과해도 또다시 인파로 붐빕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만리장성은 가는 길부터 쉽지 않습니다. 만리장성으로 이어지는 이곳 고속도로는 극심한 정체로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1시간 반 만에 갈 수 있었지만 현재 3시간 이상 걸리는 상황입니다. 어렵게 도착해 성곽을 올랐더니 눈앞에 보이는 건 사람들의 머리뿐입니다. 고속도로 대부분이 정체되면서 움직이기 어려워지자 강가에 있던 일부 운전자들은 차에서 나와 낚싯대를 꺼내 낚시를 즐깁니다. 애완견을 데리고 도로 위에서 산책을 하거나 심지어 배드민턴을 치는 등 웃지 못할 광경도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붐비는 관광지 대신 한적한 소도시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8일간의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누적 23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일시 업무 정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미 의회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7년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일부 공공기관과 관광 명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조아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역사 유적지가 모여있는 미국 보스턴 국립역사공원. 관광객들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해상 군함 USS 컨스티튜션을 먼발치에서 바라만 봅니다. 워싱턴 DC에서도 워싱턴 기념탑, 의회 도서관 등이 문을 닫으면서 관광객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미국의 대다수 국립공원도 최소한의 인력만으로 운영되는 등 연방정부 셧다운 조치 첫날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국방, 치안 등 필수 분야 공무원을 제외한 약 75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 휴직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 의회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셧다운 사태가 발생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탓을 하며 특단의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We are going to have to lay some people off, but we're going to do what we have to keep the American people's essential services continuing to run. 또 뉴욕,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텃밭의 예산을 260억 달러, 우리 돈 약 35조를 삭감하며 민주당의 예산안 통과를 압박했습니다. 미 상원이 오는 3일 임시 예산안을 다시 표결에 붙일 예정인 가운데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관광 수입 감소 등 경제적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은데요. 10년 안엔 억만장자를 넘어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현지 시각 어제 공개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자산 가치는 약 5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702조 원에 달하는데 올해 우리나라 정부 예산보다 28조 원 정도 더 많습니다. 머스크 재산의 대부분은 주식입니다. 1910억 달러 정도인 테슬라 지분 12%에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지분 42%도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 트위터였던 SNS X를 합병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 지분 53% 등 세 기업의 주식만 따져도 전체 재산의 83%를 차지합니다. 머스크의 재산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4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10달 만에 1천억 달러가 더 늘어난 건데 어제 테슬라 주가가 약 4% 올라 머스크의 재산이 하루 만에 약 13조 원 불어나기도 했습니다. 포브스는 지금 같은 속도라면 머스크의 재산이 8년 뒤인 2033년 3월 전에 사상 최초로 1조 달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머스크의 세계 1위 부자 타이틀을 쫓고 있는 사람은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으로 두 사람의 재산 격차는 약 210조 원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모로코에선 분노한 청년들이 닷새째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이번 시위의 발단, 다름 아닌 5년 뒤 열릴 월드컵이었는데요. 서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차 한 대가 군중을 향해 빠른 속도로 돌진합니다. 시민 한 명을 넘어뜨리고도 속도를 늦추지 않더니 또 다른 사람을 벽면으로 밀어넣습니다. 곤봉과 진압방패를 휘두르기도 합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27일부터 모로코 전역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열린 가운데 경찰의 과잉 진압 등으로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모로코 정부가 2030년 월드컵 준비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반면 국가 교육과 의료 등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분노가 터져나온 겁니다. 시위가 모로코 내 11개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도심 곳곳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모로코 당국도 법을 위반한 시위대에 강경 진압을 선포한 가운데 현재까지 40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차역 선로를 점거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도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차역 입구에선 밖으로 나가려는 시위대와 이를 막으려는 경찰이 대치하던 중 일부 시위대가 우산으로 경찰을 내리치며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주요 도심에서 벌어지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노조도 총파업을 선언하며 시위에 동참하는 등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미국 뉴욕에서 고층 아파트 한쪽 면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민들 공포 속에 긴급 대피에 나섰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아파트 측면이 싹둑 잘려나가 있습니다. 옥상에 대롱대롱 위태롭게 남아있던 굴뚝도 이내 무너져 내립니다. 바닥엔 흙먼지가 자욱하고 사람들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현재 시각 어제 오전 8시쯤 뉴욕 사우스 브롱크스에 있는 20층 높이 공공임대 아파트 측면이 통째로 붕괴됐습니다. 두부 썰리듯 한쪽 단면이 완전히 잘려나갔고 벽돌 등 건물 잔해는 바닥을 뒤덮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모두 대피해야 했습니다. 보일러실 가스 폭발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소방은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정확한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It is a ventilation shaft connected to the boiler which collapsed. We believe that's where the explosion occurred.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붕 뜨더니 도로에 처박힙니다. 차는 공중에서 몇 바퀴 돌며 뒤집힌 채 고꾸라졌고 운전자도 파편과 함께 튕겨나왔습니다. 인도 타밀나두주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오토바이 때문에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2명이 크게 다친 가운데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차량이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어깨만 간신히 내놓은 운전자가 손짓하며 구조를 요청합니다. 경찰이 가슴 높이까지 찬 물을 헤치고 가 운전자를 구해냅니다. 인도 마투라 지역엔 폭우가 쏟아져 도시 곳곳이 침수되고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뜻밖의 물건을 꺼냈습니다. 트럼프 2028이 적힌 빨간색 모자인데요. 2028년은 미국의 다음 대선이 치러지는 해인데 트럼프 대통령 설마 법에서도 금지한 3선 도전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문예빈 기자입니다. 미 의회 예산안 처리 협상을 위해 미국 여야 지도부들이 백악관 집무실에 모였습니다. 당시 장면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공개했는데 책상 위에 빨간 모자가 포착됐습니다. 트럼프 2028이라는 문구가 선명히 박혀 있고 사진의 초점도 의원들이 아닌 모자에 맞춰져 있습니다. 트럼프의 기념품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리 돈 약 7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회의 도중 특별한 설명도 없이 포착된 겁니다. The Trump 2028 hat, they just randomly appeared in the middle of the meeting on the desk. It was the strangest thing ever. 일각에서는 2028이 다음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2028년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며 트럼프가 3선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미국 헌법에서 3선은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외신들은 트럼프가 자신이 3선을 해야 할 정도로 야당이 무능하다는 식의 조롱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야당 지도부가 멕시코 전통 모자를 쓴 합성 영상을 SNS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이 멕시코와 흑인 라틴계 유권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스포츠입니다. 7대3으로 끌려가는 LG 트윈스. 올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NC에 패하며 자력 우승은 물 건너갔습니다. 남은 건 한화가 지거나 아니면 하나와 둘이서 따로 1위 결정전을 치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천으로 1시간 늦게 시작된 인천 경기에선 한화가 SSG에 5대2로 앞서는 상황. 9회 말 마무리 김서현이 올라왔고 어느덧 아웃카운트 하나만 남았습니다. 류효승이 안타치고 나가더니 현원회가 5대4로 턱밑까지 추격하는 투런포를 날립니다. 다시 볼넷, 그리고 이율예가 좌측 담장을 넘기며 거짓말처럼 게임을 끝냅니다. 이런 순간이 올 것이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을 루키 이율예가 만들면서 하나가 꿈꾸던 그 순간은 여기서 멈추게 됐습니다. 잠실구장에 남아있던 LG 팬들은 어부지리로 우승이 확정되자 환호합니다. 라커룸에 있던 선수들은 급하게 우승 티셔츠로 갈아입고 나왔고 주장 박혜민 등 일부 선수들은 집으로 향하다 급히 차를 돌려 다시 잠실을 찾았습니다. 팬분들과 함께 올해 부활한 포에버 LG 신나게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대부분 순위가 결정된 가운데 내일 NC와 KT 경기 결과에 따라 가을 야구 막차 탑승 5위가 가려집니다. 지금까지 스포츠이었습니다. 오늘부터 고향 가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번 연휴에는 비 소식이 잦아 예보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본격 귀성행렬이 시작되는 내일은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립니다. 이틀간 제주에 최대 150mm 이상, 남해안에 100mm 넘게 오겠고요. 내일 낮까지 강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일요일부터는 수도권 등 중부에 비가 올 텐데요. 추석 다음 날까지 이어져서 귀경 때도 안전운전해야겠습니다. 추석 당일 충청 이남은 구름 사이로 달을 볼 수 있지만 수도권과 강원은 비로 인해 보름달 관측이 어렵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